특히 무슨 목욕탕,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화장실 음. 이런 걸 이제 같이 이용을 하면은 전파가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되게 무서운 루머 같은 것들이 돌아가지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미니 아빠 슌이 아빠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산전진차를 받지 않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매개 질환이 되게 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호흡기 감염병들이 유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성매개 질환도 또 최근에 또 유행하는 감염병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매독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매독이라고 하면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성접촉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 성매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산모분이 감염이 돼 있다고 하면 그게 아기한테 전달이 돼서 선천성 맞아요. 매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산부인과와 소아과에서 동시에 되게 네. 긴장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매독이 진단이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2년 전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환자가 2배 가까이 증가를 하고 2023년에도 2022년보다 더 환자가 많이 증가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태아한테 감염이 되는 선천성 매독 환자가 2012년에 비해서 2021년에 10배가 넘게 증가를 했대요. 매독 환자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매독 환자가 많이 늘 수 있다는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2024년 1월부터는 3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일단 매독이 어떤 질환인지 그것부터 좀 정확히 알려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독은 뭐 되게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있었던 성매개 질환 중에 하나고, 이 매독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 매독에 이제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매독이 진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잠복기도 굉장히 길고 증상이랑 어떤 병의 경과 이런 게 사람마다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는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매독이라는 질환이 꼭 암처럼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병기를 수십 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감염이 언제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기 매독, 후기 매독 이렇게 좀 구분을 합니다. 그 구분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조기 매독 같은 경우는 성행위나 접촉을 통해서 전파하는 감염성이 있는 경우, 후기 매독은 감염성은 없지만 전신으로 지금 감염이 되어 있어서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1기 매독과 2기 매독이 이제 조기 매독에 포함이 되고, 1기와 2기 매독이 지나고 나서 잠복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잠복기가 1에서 2년 이내일 경우, 이때는 조기 잠복 매독이라고 해요. 이때까지는 이제 조기 매독이라서 성접촉을 통해서 전파 가능한 시기입니다. 감염이 되고 나서 1, 2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후기 잠복 매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후기 매독으로 들어가면서 접촉을 통한 감염성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후기 잠복 매독에서 증상이 재발하거나 아니면 3기 매독으로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생명에 위독한 아니면 어떤 심각한 장애를 남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염병으로 갑자기 돌변을 하게 돼요. 다행인 거는 대부분 1기나 2기 때 많이 발견이 되긴 합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병원에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후기 매독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1기, 2기, 3기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정말 신기하게 이게 약간 우리 암이랑 비슷해요. 나누는 기준이. 그래서 1기 매독 같은 경우에는 감염된 부위에만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이제 성접촉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성기 주위, 그러니까 감염된 부위에 궤양이 생겨요. 정말 신기하게 아프지가 않습니다.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서 피부에 궤양이 생겼는데 아프지가 않다고 오면 오히려 더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아, 네. 매독과 헤르페스 두 개의 이제 차이점이, 헤르페스는 굉장히 따갑고 아파요. 매독의 경우에는 별로 통증이 없습니다. 이때 치료를 안 해서 2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전신 감염이 돼요. 피부에 발진이 생깁니다. 주로 이제 손바닥, 발바닥 이런 데 많이 생기게 되고, 이 시기도 처음에 궤양이 생기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 이제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빠르면은 4주, 10주까지도 걸리기도 해요. 이렇게 잠복기가 기니까 우리가 진단이 되게 어려워요. 또 안 보이는 쪽에 생기면 맞아요. 아프지도 않으니까 맞아요. 네. 알아차리지 않고 검진을 안 받으면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2기가 되면은 뭔가 피부에 이상이 생기니까 그래도 그때는 이제 피부과나 이런 데 방문을 해가지고 2기까지는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신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신경성 매독 같은 이제 심각한 질환으로 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진짜 무섭잖아요. 그럼 3기는 더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2기까지 왔는데도 치료를 안 받았다. 그러면 이제 좀 기다란 잠복 기간을 거치고 나서 감염된 환자분들의 3분의 1 정도가 3기 매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3기 매독은 정말 다양한 부위에 심각한 문제를 생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심혈관에 생기는 매독, 특히 이제 심장이나 커다란 혈관 그쪽에 이제 감염이 되는 매독이 생기는데 요거는 처음에 감염되고 20에서 30년 뒤에 나타난대요. 고무종이라고 간에 주로 많이 생기고 우리 몸 안에 어떤 장기에든지 생길 수가 있는데 크기는 쌀알 크기부터 해가지고 계란 크기까지 커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기까지 진행이 되면은 전신에 있는 중요한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신경 쪽에도 침범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신경 매독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기수랑 상관없이 언제든지 뇌철수액 쪽으로 감염이 진행이 되면 생기는 건데 뇌수막염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어디 부위에 침범을 하냐에 따라서 실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청력이 소실되는 경우도 있고 마비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독을 단순히 그냥 성병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증상이 정말 심각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 증상이 있는 분들도 이제 말씀드린 검사를 좀 받아봐야겠지만 어떤 증상이 있다가 없어졌어. 그래도 검사는 필요하겠네요. 지금 잠복기에 있다 하더라도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1기나 2기 매독 증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럼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이제 검사가 중요하다고는 하셨지만 검사 방법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검사를 하죠? 보통 우리가 감염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려면 혈액이든 아니면 감염된 부위에 채취를 해가지고 균을 배양을 하잖아요. 네. 이 매독균은 자라지가 않아요. 균을 배양해서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증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검사를 할 수밖에 없고 주로 이제 혈액 검사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의사 입장에서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선별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확진 검사로 넘어가서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증상이랑 혈액 검사랑 종합을 해가지고 조기 매독인지 아니면 후기 매독인지 판단을 해서 결국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 번 감염이 되면 계속 검사 결과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이 항체라는 게 한 번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안 없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옛날에 걸린 건지 지금 걸린 건지 맞아요.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나 예전에 매독 치료를 했었다. 그러면 이제 더 추가적인 검사를 하진 않고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확진 검사로 넘어가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괜히 이런 질환들이 뉴스 막 나오면은 감염된 사람이 손잡이만 만져도 그거 만지면 감염된다.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 맞아요. 옛날에 그 HIV, 에이즈도 네네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비슷한가요? 특히 무슨 목욕탕, 맞아요. 그리고 화장실 이런 걸 이제 같이 이용을 하면은 전파가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되게 무서운 루머 같은 것들이 돌아가지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성행위 같은 굉장히 밀접한 접촉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혈액이나 체액 같은 거에 직접 노출이 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기나 2기 조기 매독인 경우에만 감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기 때는 궤양이 생기니까 궤양이 생긴 부위에 접촉을 했을 때 감염이 잘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2기 때는 전신으로 다 퍼져 있는 상태니까 1기 때보다는 전파력이 좀 더 세요. 이렇게 환자와 접촉을 했을 때 30%에서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잠복기가 너무 길어요. 이게 한 번 노출이 되고 뭐 하루 이틀 지나고 다 증상이 나타났다. 그럼 빨리 치료를 하러 갈 텐데 길면은 3달까지 걸리기도 해요. 진료할 때 어떤 경우에는 그 사이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바뀐 거야. 파트너가 바뀐다고 하죠, 네. 저희가. 네. 보통 이제 그렇게 진단이 되면 파트너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 연락을 할 방법이 없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일회성 파트너?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는 분방한 성생활이라고 하는데 네. 그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연락처가 없거나.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파가 계속 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저희가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성행위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주로 많이 되지만 또 중요한 게 임신과 분만 때 태아에게 전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선천성 매독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매독에 감염된 산모가 胎盤을 통해서 매독균을 태아에게 전염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요거는 아까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감염성이 조기 매독에만 있다고 했잖아요. 후기 매독 때 접촉을 통해서 감염은 안 되지만 선천성 매독은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 전에 아니면 임신 중에 매독이 발견이 되면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간혹 이제 산전진찰이나 아니면은 임신 전 검사에서 매독 선별 검사를 빼먹어가지고 모르는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 소아과에서 이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맞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산전지찰을 제대로 받지 않으신 경우,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 뭐 이런 아이들을 딱 받았을 때 이게 아이가 어떤 감염병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선천성 매독은 엄마의 혈액으로부터 이제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선천성 매독이랑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접촉을 통해서 걸리는 매독이랑 어떻게 달라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일기 매독을 지나친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접촉으로 들어오면 거기 피부부터에 감염이 돼서 서서히 번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피를 통해서 직접 확 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전신적인 증상이 확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착성 매독이 있는 경우에는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신에 아까 말한 뭐 벌겋게 올라오고 막 손발바닥 벗겨지고 이런 피부 증상도 있고 간이랑 이런 데 이상이 생겨서 배에 복수가 차고 막 띵띵 붓고 황달 생기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신경성 매독 이미 와 있는 경우도 있고 되게 특징적으로 애들이 코가 붓고 막 콧물이 누런 콧물이 막 나요. 막 그러면 저희가 또 이게 이거 매독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기고 살아있으면 다행인데 사실은 이제 뱃속에서 아기가 사망을 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네. 아니 그리고 저희가 조산의 원인에 대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감염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또 조산이 생기기도 하고 네. 막상 태어났는데 증상이 막 치료하기도 전에 너무 안 좋아서 빨리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되게 무서운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증상 중에 콧물 얘기했잖아요. 네. 태어났는데 막 콧물이 나. 그럼 다 매독 검사를 해요? 아 그렇진 않죠. 근데 만약에 엄마가 음. 산전진찰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고 특히 매독 검사를 한 적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그냥 다 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뭐 치료 안 받았거나 치료 받은 기억이 잘 안 나는 잘 모르는 경우. 아니면 임신 중에 치료를 받았던 경우 특히 막달의 약이 들어갔던 경우는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쵸. 네, 그 아기한테 매독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약물 치료를 안 받은 경우 이게 딱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해봐야 되고 치료를 했는데 증상이 계속 막 있어. 치료의 효과가 별로 없을 때. 네, 그런 경우에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산전관리 안 받은 경우, 아까 말한 분방한 성생활이 있는 경우, 아니면은 다른 성병이 있는 경우, 맞아요. 네, 이런 경우에 매독이 제대로 치료가 안 되거나 또 걸렸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 때문에 이런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 방법은 사실 똑같아요. 혈액 검사하고 그리고 얘가 막 경련을 하거나 뭐 정신을 잃거나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뇌척수액 검사를 해서 매독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눈의 이상도 똑같이 생길 수 있으면 눈도 검사해보고 뼈도 검사해보고 머리도 검사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법한 곳들은 다 검사를 합니다. 매독이라는 질병이 되게 오래된 만큼 약도 되게 전통적인 약을 씁니다. 네. 페니실린이라는 주사를 쓰면은 우리가 그 약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요? 똑같아요. 오. 페니실린으로 합니다. 이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역사가 제일 오래된 항생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되게 안전하다는 게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고 실제로 신생아들한테 쓰는 항생제 계열에 페니실린이 꼭 들어가기도 해요. 맞아요. 페니실린은 임신 중에도 안전한 약이에요. 맞아요. 임신 중에 만약에 매독이 양성으로 나오면은 매독을 치료 안 하는 것보다는 페니실린으로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많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임신 중에 치료를 하면 엄마랑 태아 둘 다 치료하는 거니까 네. 그만큼 더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선천성 매독은 한 가지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른이 걸렸을 때 뭐 신경학적인 증상, 예를 들면 안구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보이던 게 잘 안 보여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귀에 이상이 생기면 들리던 게 잘 안 들린다 이렇게 환자가 본인이 표현할 수 있지만 신생아들은 그런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안구 검사라든지 신경성 매독 걸린 경우 뇌척수액 검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 6개월 뒤에 또 뇌척수액 검사를 또 하고 상체 검사 이제 수치가 떨어지는 그런 걸 확인을 해가지고 이 약이 효과적으로 들어가는지 보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혈액에서도 이제 그 검사를 또 해서 수치가 떨어지는 걸 보거든요. 근데 맞아요. 성인도 마찬가지죠. 네,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도 치료 효과가 있는지 계속 주기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만약에 1기 매독 때 우리가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금욕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사 치료를 했다고 해서 당장 그 감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감염성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궤양이 사라지거나 치료하고 1개월 동안은 우리가 금욕을 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이게 매독 그리고 선천성 매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게 증상이나 이런 거 말씀드릴 때 되게 겁먹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유행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진짜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치료약이 있고 그리고 전파가 실제로 막 화장실이나 뭐 음식이나 뭐 목욕탕 이런 데서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이게 코로나19처럼 막 공공장소에서 막 퍼지면서 격리가 필요한 질환은 맞아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잘 받고 금욕을 하면서 전파를 막고 임신을 하신 분들이라도 치료 잘 받으시고 태어난 아기가 적절한 진료와 치료 받을 수 있게만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는 질환이기 맞아요. 때문에 너무 큰 공포심보다는 우리가 이런 질환을 잘 알고 병원에서 왜 이렇게 자꾸 검사하라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게 감염이 되고 나서도 증상이 없는 잠복기가 굉장히 길고 증상이 생겼다가 자연스럽게 없어져서 잠복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성생활을 하실 때 안전하고 건강하게, 특히 이제 콘돔을 잘 사용하셔서 본인의 몸을 보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으니까 성교육에 대한 중요성 맞아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또 한 번 느끼게 되네요. 네. 그런 영상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네. 다음에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